일요일 숙제로 오늘은 유리함수에 관한 개념을 이제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함수여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주 목적이겠죠, 당연히. 유리함수라는 것을 이제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유리함수의 정의가 대충 어떻고 이제 유리함수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유리함수는 그냥 유리함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리함수라는 대표적인 큰 틀이 하나 있고요. 그 유리함수에서 이제 하나씩 갈래로 하나씩 나눠지는 거예요. 유리함수 안에 지금 다항함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항함수란 뭐냐면 이런 것들 저희가 이때까지 봤던 함수들 이런 거 다 다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란 뭐냐, 일단 유리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런 게 유리함수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결국엔 양변에 뭐 3을 곱해주거나 뭐 해서 이걸 없애기만 한다면은 x가 이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아마 이제 유리함수 중에서도 다항함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리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짚고 가야 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배운 함수들을 한번 봅시다. 원방정식을 제외해야죠. 원방정식은 함수가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잖아요. 1차 함수부터 볼게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형이라고 해야 되죠. 기본형과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형은 y는 x 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 제곱 같은 경우가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원점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y는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45도의 일직선 그래프가 형성이 될 것이고, y는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떠한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원점과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얘는 원점이 꼭지점이고 얘는 원점을 지나죠. 그럼 3번 요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갖다가 원점과의 관계에 대입을 해가지고 얘들 어떤 그런 게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성질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우선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쯤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y는 x분의 1. 이게 가장 쉬운 어떤 분수의 형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를 그린 거죠.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왜냐면 함수라는 단어는 모르겠으면 내가 증명하고 싶으면 그냥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 평면을 준비해 놨는데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순서상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면 되는 거예요. 1을 넣었을 때 1을 당연히 지날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땐 2분의 1을 지날 거고, 3을 넣었을 땐 3분의 1을 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고, 마이너스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땐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0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분수라는 개념 자체에 분모에 0이 들어간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쪽부터 이제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긋났으니까. 그럼 요거를 토대로 이제 점을 하나씩 찍으면 되는 거죠. 1,1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1,1. 한번 대략 이 정도 좀 되겠다. 1,1. 다음에 2,2분의 1이면
2, 그러니까 하나, 둘, 여기 두 배 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반으로 나눠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죠. 2,2분의 1. 그럼 3,3분의 1은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아래로 가겠죠. 근데 결국 만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뭐 1,000만을 넣어도 1억을 넣어도 뭐 5천만을 넣어도 막 1조를 넣어도 막 그래도 요 x축과는 당연히 만나지 않죠. x축과 만나려면 y값이 0이어야 되는데 y값이 0일 수가 없어요. y값이 0이 나오려면 x에 0을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x에 0을 대입하는 그 함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어떤 큰 수를 요 x에 어떤 큰 수를 넣어도 결국은 x축과 닿는 점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부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1 여기 지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비교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좀 더 크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x축과 절대 닿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원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점근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이 말을 풀어서 한번 쓰려면 이 점차 가까워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점차 가까울 거니까 가까워지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겁니다. 점차 가까워지는 선. 무슨 선? x축, y축과. x축, y축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이 y축과 계속 가까워지려 하고 있죠. 계속 이 가까워지려 하고 있죠. 이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을 갖다가 지금 x축하고 y축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이 있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하는 선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럼 점근선은 여기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점과의 관계를 결국에 살피는 건데 점근선이 왜 나왔냐? 점근선이 지금 x축과 y축이라고 그러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뭡니까? 바로 여기 원점이죠. 즉 여기서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에서 원점과 기본형 그래프가 가지는 이 성질의 관계는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거를 좌표평면이라고 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도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인 걸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그런 거지 여기는 점근선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가까운 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가까워지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거는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었고 원점이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었죠. 점근선의 교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지 말고 저걸 좀 더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는 y는 x분의 1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럼 y는 x분의 4는 어떨까요? 뭐 x분의 5, 6, 7 계속 가보면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 넣었을 때 4고 2 넣었을 때 2고 맞죠? 3 넣었을 때 3분의 4예요. 1 넣었을 때 4고 2 넣었을 때 2고 3 넣었을 때 3분의 4예요. 아까 전에 y는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죠. 얘네 둘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원점에서부터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기준이 원점이어서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에서 그런 거지. 요 분자의 값이 커질수록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y는 뭐 x분의 9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지금 기본형 그래프에서 분자만 변형된 형태일 때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프 자체가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반대 개념은 뭐냐면은 y는 뭐 2x분의 1, 뭐 y는 3x분의 1 이럴수록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 그럼 됐습니다. 저희는 요꼴까지 그럼 지금 완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클리어해야 될 단계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식의 지금 그래프가 있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x 뭐시기 뭐 x분의 p 더하기 뭐 q k라고 해볼게요. k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형태가 저희가 클리어해야 될 형태고, 세 번째 형태 이런 형태예요. 아, 물론 이 중간에 비싼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이쪽에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이런 느낌입니다. x 플러스 2x 플러스 q분의 뭐 3x 플러스 k의 대충 이런 식의 형태를 지금 이렇게 저희가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바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만 그렸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x 플러스 3분의 뭐 위에는 그냥 1, 여기는 어차피 정하는 것이 이제 뭐 정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지냐를 정하는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5라고 한번 할게요. 5. 자, 여기서 전에 했던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기본형 그래프가 요거였어요. 기본 그래프가 x분의 y였는데, y는 x분의 y였는데,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은 겁니다. x 플러스 3.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었어. 그 다음에 y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y 마이너스 5는 뭐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넣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냥 평행이동이잖아요. 선의 평행이동이 선의 평행이동.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가 아니라 반대죠. 선의 평행이동을 할 때는 반대 개념으로 적용하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지금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x분의 1 그래프 같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전체의 점을 지금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만큼 이동할 거니까 뭐 대충 뭐 이쯤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모든 점을 다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정근선의 교점이 아까 원점이었죠. 그 전체 그래프가 점을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해서 옮길 거면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똑같이 하게 되겠죠. 그럼 점근선을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다가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점근선을 그린 뒤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점근선이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갔겠죠.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고, 여기 점근선을 이렇게 잡아요, 기준을. 아까는 원점이니까 지금 점근선이 지금 x축, y축이었지, 지금 점근선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점근선 그려놓고, 아까 전에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야 그려지는 거와,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3, 4번면에 그려지는지와 2, 4, 4번면에 그려지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그려보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그냥 그려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음수면 되는 거예요.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된 거고, 두 번째 이거 된 거죠. 세 번째 이겁니다.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거를 그리면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바로 정근선이나 뭐 이런 거 다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지나는지 1, 3, 4번면인지 2, 4, 4번면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그거죠. 이거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꾸냐? 지금 저희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면 얘 3으로 묶어요. x 그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지? 헷갈려. 이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1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약분시켜서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이죠. 근데 저희는 5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더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이거 얘랑 얘랑 약분해서 그대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 y는 x분의 1 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요? 여기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그냥 x에 적어주시고 y값은 여기다 그냥 y값 적어주시면 돼요.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네, 된 거죠. 이게 그냥 표준 그래프 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3 여기죠? 정근선의 교점 여기 있고 정근선 그려주고 여기 지금 2라고 적혀 있으니까 조금 멀리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유리아를 저희가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서 알지만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러니까 x 정근선의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은 그냥 변하지가 않잖아요. 여기 분모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정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하나 적어요. 그 다음에 분모에서 x의 개수 분에 분자에서 x의 개수 해주시면 돼요. 1분의 3이죠. 3 나왔네요. 3, 3, 3. 됐어요? 그러면 정근선을 그죠? 마이너스 1,3 여기죠? 정근선 그어주고 정근선 그어주고 그러면은 이거 134번민지나요? 244번민지나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 있죠? 정근선의 교점의 x좌표를 여기 위에 분자에다 대입을 해요. 분자에다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5잖아요. 그럼 2 나오잖아요. 이게 양수면 134번면이고 이게 음수면 244번면이에요.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쳐주셔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서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고친 다음에 이걸 대입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때 정근선은 이게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y는 x분의 a 형태 이거는 가장 쉬운 형태 이거는 그냥 어쨌든 정근설의 교점은 여기 뭐 딴 게 평이동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근설의 교점은 무조건 0,0일 테고 요거에 따라서 그냥 정근설의 교점으로부터 멀리 그려줄 건지 아니면 짧게 그려줄 건지 아니면 1,3인지 2,4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y는 x분의 k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때의 정근설의 교점은 지금 마이너스 p, q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 다음에 y좌표를 그냥 이거 써주면 되는 거. 그러면은, 그래서 뭐 마이너스 p, q가 뭐 여기라면 여기다 찍고, 얘들 정근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릴 건지, 이렇게 그릴 건지, 이거 판단하면 되는 거. 세 번째, x 플러스 a, y는, 그 다음에, x 플러스 b, 플러스 k, 플러스 k는 아니고 그냥 여기다 바로 정근수를 교점 요거를 지금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요거 x분의 요거 x니까 1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a, 1 뭐였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정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대입해서 여기에 만약에 양수 됐어요. 양수 되면 여기 그려주고 음수 되면 여기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